들어갑시다. 10시 경기부터 분석할게요. 그 전에 뭐 LBT 다 건너뛰고 바로 가자. 늦었다. 요거 먼저 가겠습니다. 에스턴 빌라 대 에버턴. 결장자부터 보면은 밍스, 모레노, 램지, 부엔디아, 베일리 불투명인데 나올 것 같고, 뭐 요정도 보면 되고, 여기는 맥네일, 콜먼, 최근에 영입한 해리스, 그리고 루인, 체르미티, 안드레 고메스. 루인도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빼자. 오케이, 가봅시다. 일단 빌라 대 에버턴인데 뭐 직전 경기 내용으로 설명하면 제가 프리뷰 때도 일단 말씀드리긴 했는데, 에스턴 빌라가 상당히 좀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수비인데 공격적인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라인 컨트롤, 프리뷰 보신 분들은 프리뷰 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라인 컨트롤이 상당히 이제 옵사이드 트랩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데, 직전 뉴캐슬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경기 보면 딱 나오잖아. 완전히 수비가 그냥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그냥 수비 개박살나 있고, 계속해서 이제 뉴캐슬에게, 물론 뉴캐슬이랑 에버튼은 다르지만 뉴캐슬에 계속 뒷공간 컨트롤 하려고 하다가 또 뒷공간, 그냥 90분 내내 뒷공간 털렸거든요. 그러면서 수비진에서 실수도 계속 나오고, 설상가상 뭐 밍스까지 또 부상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지금 당장 에스턴 빌라에 일단 수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에버턴 같은 경우도 예전 사실 램파드 때 에버턴이면 공격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오히려 에스턴 빌라의 그런 공격적인 수비가 잘 통하기만 하면 사실 상대 공격진을 좀 바보로 만들어서 오히려 2점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직전 경기, 물론 원정 경기고 상대가 뉴캐슬인 거를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에버턴도 사실 직전 경기 풀럼전에 공격이 생각보다 되게 날카로웠었거든요. 이워비의 전방에서의 움직임이나 뭐 두쿠레 같은 경우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의 전진성, 무페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날렸어. 직전 경기 에버턴이 풀럼한테 질 경기가 아니었어요. 거의 질 경기가 아니라 1대0으로 졌는데, 이게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어. 무도 아니야.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무수히 많은 찬스들을 어제 맨유보다 훨씬 많이 날렸어요. 에버턴이 그때 그냥 뭐 골대 앞에서 1대1 찬스만 내 기억에만 한 4개 날린 것 같아. 그 정도로 많이 날렸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근데 또 무페이가 나와서 날려버린 뭐 할 말은 없는데, 오늘 같은 게 어쨌든 칼버트루인이 복귀 이슈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스포르팅에서 영입한 이제 또 젊은 공격수 체르미티도 후반에 교체 투입 대기 정도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직전 경기 빌라의 수비 라인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정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변수가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평가 자체가 뭐 빌라는 상위권, 중상위권 경쟁, 유로파 경쟁, 에버튼은 거의 강등권에 맴돌 거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사이즈가 무난 1.57은 사실 어느 정도 좀 패는 그림에서의 이제 경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에스턴 빌라의 후방 라인, 전방은 되게 좋거든요. 빌라가 후방이 너무 불안해. 라인 컨트롤도 제대로 안 되고, 심지어 뉴캐슬이 잘 뚫은 것도 아니야. 그냥 컨트롤 자체가 수비 라인이 일자가 아니었어요. 계속 트랩을 계속 쓰는데도 뉴캐슬이 막 라인도 막 별로 잘 안 지켰는데도 계속 뚫렸죠. 진짜 끝나기 직전까지 뚫리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막 에버튼 프레는 쉽사리 찍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긴 해서, 사이즈는 쉽사리 찍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과감하게 에버튼 쪽으로 가신 분들 많더라고. 직전 경기 빌라 수비 보고 한 50%가 이제 에버튼 쪽으로 갔어. 무 아니면 패 쪽으로. 뭐 그런 식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조금 그래도 빌라의 홈 개막전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차라리 그냥 에버턴도 수비 쪽에 불안함을 충분히 노출하고 있고, 빌라 공격은 좋았는데 수비가 불안했던 부분, 에버튼이 골만 안 날리면은 제가 볼 때는 다득점 갈만한 것 같아요. 이 경기 에버튼도 직전 경기 보여줬던 공격 쪽에서의 작업은 상당히 괜찮았었던 측면을 좀 감안하면 저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빨리 하고 넘어가면은 브레스트
이거 르하브르가 직전 경기 몽펠리에 원정에서 되게 괜찮게 잘하긴 했는데 브레스트 제가 직전 경기 랑스와의 대결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일단 만만치 않아요. 브레스트가 생각보다 부상자가 없을 때는 지난 시즌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괜찮아. 미드필더 쪽에서도 이제 뭐 리스멜로 같은 갈아고 있는 새끼 있고 뭐 델카스티오 계속해서 직전 경기도 2골 넣었죠. 공격 포인트 쌓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측면 쪽에 호노렛이라고 한 명 이제 사이드에서 글라드바흐로 간 놈. 그 새끼 이탈이 있긴 합니다만 대신 이제 또 재능 있는 공격수인 얘가 인터밀란에서 임대왔나? 아무튼 사트리아노를 또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보강하면서 직전 경기 랑스 상대로 이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부분 좀 감안하면은 역배면은 뭐 상대 승격 팀인데다가 뭐 승격 팀 첫 경기에 대한 버프가 있긴 합니다만 개막전 그래도 저는 브레스트 프렌 쪽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브레스트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로리앙 드 니스. 일단은 로리앙이 저는 이번 시즌 엄청 못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직전 경기 일단은 파리 상대로 뭐 원정에서 물을 캐기는 했어요. 이게 또 근데 마냥 파리 원정에서 묵했다고 좋아할 부분 아닌 게 이때는 음바페도 아예 없었고 뭐 사실 파리가 오늘 새벽에도 봤듯이 정상은 아니야. 팀이 지들끼리 놀잖아요. 기본적으로 개인 플레이 위주로 하고 뭐 팀 플레이적인 호흡적인 측면은 아예 없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로리앙이 지난 시즌에 완전히 수비 형태로 가다가 이제 역습하는 형태로 이제 좀 특이한 역습 형태도 좀 특이한 형태였어. 축구를 했었는데 지난 경기 파리 상대로 솔직히 로리앙이 공격 쪽에서 한 건 없어요. 슈팅도 거의 못 때렸고 박스 안에서도 슈팅 하나인가? 슈팅이 전체 슈팅이 4개인가 밖에 없었어. 그 정도로 이제 지난 시즌 초반에 초중반까지 로리앙 돌풍을 이끌었던 뭐 모피라든가 뭐 엔조르페 뭐 한 명이 기억 안 난다. 우아따라 지금 3인방이 싹 다 해체가 됐어요. 없어. 그런 부분에서 파리 원정에서 비겼다고는 하나 저는 여전히 그때 당시 로리앙이 보여줬던 경기력을 감안하면 이번 시즌 기대치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니스 같은 경우 솔직히 엄청나게 젊은 감독 파리올리 얘가 89년생인가 그래. 우리 또래예요. 제 또래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너무 젊은 감독을 선임한 것 같기는 해. 니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보강도 나쁘지 않고. 근데 직전 경기 솔직히 릴과의 이제 홈 경기 물론 물을 캐면서 승점을 얻긴 했는데 또 막판에 추가 시간에 실점했잖아. 다 잡은 경기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감독의 색깔을 좀 입히거나 아니면 그 감독의 능력을 좀 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아쉬운 부분은 또 보가가 부상으로 직전 경기 바로 빠지게 됐어. 그래서 오늘 경기 못 나오고 또 추가로 백업 쪽에 미드필더 쪽에 클로드 모리스 뭐 이런 애들 좀 부상이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로리앙이랑 니스의 직전 경기의 어떤 내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포인트는 못 찾았어요. 로리앙도 공격 쪽에서 이전에는 공격의 숫자가 적더라도 효율을 바탕으로 아니 공격은 3번 하면 3골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게 로리앙 축구잖아. 근데 파리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물론 상대가 파리인 걸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전혀 뭐 공격 쪽에서 내용이 없었고 니스도 공격 작업이 솔직히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언더를 먼저 보고요. 승패로 간다면은 그래도 니스가 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니스 역시도 공격에서의 작업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뭔가 원정에서 마엔승까지 보기에는 조금 빠듯하다는 느낌. 무승부의 무. 언더나 뭐 무회무 찍기 괜찮은 경기다 이 경기는.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로리앙이랑 4대가 좀 안 맞긴 해가지고 내가 가면 틀리고 내가 안 가면 맞을 것 같은 경기야. 로리앙이랑 저는 4대가 진짜 안 맞거든. 지난 시즌에 로리앙만 갔다 하면 틀렸어. 반대를 가든 로리앙을 믿든 슈브렐 코튼. 랭스 대 클레르몽. 이제 뭐 랭스 같은 경우 마르세유 원정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긴 했는데 아쉽게 2대1로 꼴찌에 대한 불운이 있으면서 패배를 했고 클레르몽은 직전 경기 홈에서 모나코 상대로 이제 4대1로 개 두들겨 맞았죠. 사이즈 자체는
일단은 뭐 랭스도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잘했던 발록은 뭐 아스날 임대 복귀하고 주포였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영입 자체는 솔직히 공격적으로 잘했어요. 뭐 아쿠무라든가 뭐 아약스에서 또 이제 코페나이 임대가 했던 뭐 다라미 같은 애들 또 위니온 같은 데서 이제 핵심 미드필더 빼오고 나카무라 케이토도 이제 사이드 쪽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랭스 같은 게 어쨌든 일본 놈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일본에 다시 또 추가로 영입한 거는 뭐 시너지가 또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부상자 쪽에서 오쿠마가 바로 부상당해서 직전 경기 끝나자마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거기에 이제 백업 수비 쪽에 또 케이타까지 빠져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그바도 지난 시즌 거의 주전급의 센터백이었던 애가 직전 경기 출전 정지로 빠져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복귀해가지고 뭐 빠지긴 했는데 뭐 한 명 돌아왔으니까 주전급의 애가 그리고 얘는 불투명 이 정도 빠져 있고 클레르몽은 뭐 이적 시장에 사실 뭐 크게 볼 게 없었고 워낙 좀 돈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영입 시장 이적 시장 자체는 사실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다만 어쨌든 부상자 쪽에 이제 카프리에즈가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 펠마르드라고 또 수비 쪽에 영입이 있었는데 직전기 모나코전에 크게 싸질렀어. 모나코가 4골 넣었잖아. 펠마르드가 한 건 해줬습니다. 여러 건. 여기에 이제 또 공격 쪽에 2선 쪽에 라사니도 계속된 부상으로 지금 주전급인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에도 제가 클레르몬 경기 분석할 때 그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 클레르몬 카프리에즈 빠지면 이상하게 골을 많이 먹는다. 실제로 기록상 그랬어요. 지난 시즌 카프리에즈가 없었을 때 클레르몬은 실점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 근데 얘가 막 그 정도로 엄청 잘하진 않는데 좀 이상하기는 해. 뭐 그럴 때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직전 경기도 하필 또 계속된 부상이었고 뭐 새로 쓰는 애도 시원찮고 저는 랭스 쪽이 직전 경기 어쨌든 새로운 영입 자원들을 교체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발 맞출 또 마르세유 어려웠던 원정길에서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드필더에서의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유율은 랭스가 원정인데 더 높았어. 6대 4인가? 뭐 그랬던 부분 감안하면은 그래도 지금의 클레르몽 수비 믿을 수 없다. 랭스 사이드로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유니온 베를린대 마인츠. 여기 이제 첫 경기니까 또 이적 시장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유니온 베를린 영입 이적 시장 나쁘지 않게 보냈어. 로테이션 미드필더 자원 이제 뭐 톨스비나 뭐 세균 같은 애들 보내고 그밖에 쩌리 자원들 몇 명 보냈고요. 들어온 애는 이제 아탈란타나 뭐 아탈란타에서 황금기를 보내고 인터 갔다가 넘어온 이제 고젠스 사이드백. 여기에 뭐 또 분데스 쪽에서도 갈았고 있는 공격수 이제 폴란트 옛날 레버쿠젠 때 잘했잖아. 여기에 뭐 투사 얘는 이제 헤르타 베를린 그나마 사람 새끼. 그리고 첼시에서 지난 시즌 그래도 몇 차례 선보였던 공격수 쪽에 다비드 포파나 뭐 분데스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재능 자체는 있으니까. 여기에 뭐 몇몇 이제 뭐 2부에서 좀 날고 날았던 애들 뭐 3부 리그에서 뭐 엄청 잘했던 애들 뭐 공격 자원 한둘 영입했고 뭐 에런슨 리즈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에 이제 또 잘츠부르크에서 영입을 했었는데 뭐 탈출해가지고 아마 임대인가 유니온 베를린에 합류해 있어가지고 솔직히 뭐 사이드백이나 뭐 3선 전방 자원들이나 뭐 2선 쪽 뭐 여러 영입들을 많이 했어. 유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 챔스 가잖아. 그래서 영입을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돈도 대신 좀 챔스는 많이 들어오니까 공격적인 영입들 일단 많이 한 상황이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까지는 없는데 잉바르센, 마르틴 최전방 잉바르센 약간 공격 포인트 원툴 경기 내용 쓰레기에 이상하게 골은 잘 넣는 나가게 됐고 뭐 마르틴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사이드 쪽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잘해줬었는데 뭐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크라우스 지난 시즌 샬케에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 쪽을 조금 더 보강을 했고 반덴베르 수비 쪽도 보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뭐 큰 변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 마인츠 잉바랑스는 뭐 골 기록만 보면은 지난 시즌 10골인가 넣었는데 골 말고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뭐 아조르케 있고 또 오니시보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큰 공백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인츠 뭐 비등비등하고 유니온은 보강을 좀 괜찮게 한 것 같긴 한데 부상자가 일단은 투사 이번 시즌 오네고 유니온 베를린 중앙 미드필더가 싹 다 나가리야. 중앙 미드필더 뚜레가
별로 거의 없어요 지금. 몇 명 안 남아 있어. 가뜩이나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이제 3-5위전 0에서 좀 찐득한 땀 냄새 나는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뭐 캐디라 같은 애들의 좀 역할이나 뭐 화보로 지금 주전은 이미 주전들은 다 부상이고 싹 다 부상이고 뭐 주전 로테이션급의 이제 라이도운이나 뭐 아니면 뭐 백업 자원들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뭐 영입된 투사도 못 쓰고 지금 당장에 일단 삼선이 조금 문제고 어떻게 직전 컵 대회는 그래서 3-4-3으로 나왔더라고. 원래 3-5-2 많이 쓰는데 3-4-3으로 나와가지고 뭐 약체팀 처바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좀 문제는 있어요. 당장에 고젠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발핏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폴란트랑 그래서 막말로 중앙 미드필더는 제가 볼 때 마인츠가 더 좋아. 마인츠 같은 경우도 일단 이재성 있는 상황에서 뭐 영입된 애들도 괜찮고 기존에 이제 뭐 누구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구였지? 아무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잘 하는 자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마인츠가 대신 이제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마인츠 역시도 지금 사이드 쪽에 리드머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 정도면은 브루카르트 뭐 지난 시즌 장기 부상이고 올스탄도 불투명이긴 하다. 주전 수비수 센터백 저는 이 정도면은 비벼볼 만한 것 같아요. 이재성이 빠졌으면 뭐 고민도 없이 유니온 쪽으로 그래도 받겠는데 이재성의 축구 지능적인 부분 제가 이재성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하거든요. 또 국뽕 배팅의 느낌 이거는 유니온 지금 중앙 싹 다 나가게 된 상황에서 마인츠가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사이즈는 된다. 어쨌든 유니온 베를린 사실 경기력이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득하게 해가지고 뭐 좀 약간 투지로 이기는 팀이지 이게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살하는 팀이 아닌데 이런 중원에서의 많은 누수는 제가 볼 때 경기력에 분명히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사실 유니온 베를린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타이밍에 반대 찍어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시즌 초반에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상자가 없었으면 했는데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마인츠 쪽에 지금 정도의 전력이면은 할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인츠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째야? 6번째. 모나코 대 스트라스부르. 일단 뭐 모나코, 스트라스 둘 다 이제 감독 교체한 팀들이고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 승리를 했어요. 모나코도 클레르모 원정에 4대2 쇼인스럽게 승리를 했고 스트라스부르는 이제 홈에서 리옹을 만나서 좀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좀 실리적인 부분을 챙겨서 2대1로 이제 승리를 거뒀었는데 모나코는 일단은 뭐 수비 쪽에서 이탈이 있기 때문에 뭐 영입한 살리수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수비는 조금 많이 불안하긴 했어요. 클레르몽전에. 그러니까 실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라스가 올 시즌에 제가 지난 경기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그왕 쪽에서는 지난 시즌에 스트라스 잘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은 못했지만 이번 시즌도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보엘리가 샀어. 첼시 구단주 있잖아. 거기서 이제 스트라스를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경질됐던 비에이라 감독도 데려오고 그 밖에 뭐 공격 쪽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몇몇 괜찮은 뭐 그라치의 주포, 에메가 같은 애들은 얘 지난 경기 골 넣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첼시에서 임대로 안젤로 같은 또 공격 자원 뭐 수비 쪽도 보르도에서 뭐 풍초 오고 생테티엔이나 이브리그에서 그러면서 영입도 나쁘지 않게 했거든요. 뭐 미드필더나 뭐 수비 쪽에 몇 명 나간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들어온 애들이 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직전 리옹 경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역시 새 감독 체제나 또 영입한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제가 뭐 스트라스 그때 프렘 보고 별점 3개인가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모나코 쪽이 생각보다 공격 쪽에서 좀 잘 풀리는 부분이나 물론 벤 예데르가 또 범죄 관련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 괜찮았던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그래도 홈에서의 모나코 물론 감독이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여러분들. 감독이 이름부터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아돌프 휘터야.
아시는 분들은 이 감독이 원래 어딜 가든 솔직히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선수들과의 그런 마찰도 좀 잦았었고 별로 믿음직스럽진 않은데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을까 싶은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모나코 승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모나코 승 오버. 마인츠 도르트문트랑 마지막 경기 잊을 수 없다고? 인정. 그 경기 돌문 한 폴로 하겠잖아. 한 폴로 하겠던 것 같은데. 넘어가고 웨스트햄 대 첼시. 웨스트햄은 풀라인업이고요. 참고로 직전 경기 이제 핏이 안 돼서 못 뛰었던 이제 에드손 알바레즈가 오늘 경기는 이제 선발 가능하답니다. 선발인가? 출전이 가능한가?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웨스트햄은 뭐 당장에 부상자는 없고요. 첼시 리스 제임스 직전 경기 햄스트링 부상, 바디아실 장기 부상, 뭐 은쿵쿠 장기 부상, 브로야 뭐 포파나 장기 부상. 부상자가 일단은 뭐 리스 제임스가 추가됐죠. 기존에 뭐 있는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가 지난 경기 잘 뛰다가 갑자기 햄스트링 잡고 이제 뭐 벤치를도 갑자기 눕고 하더니 리스 제임스는 좀 오랫동안 또 몇 주 정도 빠져있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볼 땐 첼시가 질 것 같지는 않아.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제 맨유도 지고 뭐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안 질 것 같다고 해서 진 적이 되게 많긴 한데 일단 웨스트햄이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파케타 같은 경우도 지금 배팅 관련 의혹에 또 휩싸여가지고 또 문제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전방 쪽에서도 지금 몇몇 자원 공격 자원도 영입하려는 작업들이나 막 있었습니다만 뭐 특별히 영입도 못했어 아직까지. 다 뭐 거절당하고 이래가지고 뭐 아직까지 안토니오랑 잉스로 버텨야 되는 상황. 사실상 이제 직전 경기 본머스전에도 제라드 보면 혼자서만 사람 새끼였고 나머지 애들 다 형편 없었죠. 그나마 오늘 경기 뭐 알바레즈나 워드 프라우즈가 새롭게 가세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글쎄요, 내용적으로 이 새로운 들어온 애들이 얼만큼 해줄지는 좀 의문이 좀 따르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골키퍼 쪽에 파비앙스키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불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선수 불만 떴어. 공개적으로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어쨌든 첼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젊은 팀, 새 감독 포체티노. 조금 또 은큰쿠에 시작하자마자 시작도 전에 부상, 루카쿠에 대한 처리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막상 리버풀전에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일단 엔조 페르난데스 거의 축신이었고 약간은 좀 물음표가 있었던 잭슨이 생각보다 조금 괜찮았던 모습 또 그랬던 모습은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짊어지고 리스 제임스가 부상으로 나가게 된 부분은 첼시 입장에서는 진짜 직전 경기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잘 돌아왔거든요. 오른쪽 리스 제임스 되게 잘했고 벤치를 솔직히 공 잡았을 때 개같이 못하긴 했습니다만 움직임 자체는 좋았어요. 공 잡았을 땐 더럽게 못했는데 움직여주는 포인트는 좋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리스 제임스 나가리 됐기 때문에 누가 나올라나? 구스터가 나올라나? 직전 경기 근데 구스터가 교체로 나와서 더럽게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중에 한 개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경기가 다득점이 나오면은 저는 그래도 첼시 쪽에서 어쨌든 최근에 또 카이세도나 뭐 라비아 같은 자원들 카이세도 아마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영입하자마자 한 부분에 있어서 골 기대치 자체는 첼시 쪽에 훨씬 더 있어요. 웨스트햄이 비빌려면 제가 볼 때 언더 쪽으로 비벼야 되는 사이즈로 보여서 그냥 첼시를 한번 믿어주거나 직전 경기에 대한 경기력이나 물론 카이세도가 가세한 상황에서 또 경기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믿어주거나 카이세도가 가세한 부분 첼시가 어쨌든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또 펼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뭐 언더를 찍거나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이나 언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다음 경기 로마 대 살레르니. 여기도 이적 시장부터 해야 되네. 잠시만요. 목 좀 축이고. 로마는 일단 얘기하기 전에 부상자 팔레그리니, 디발라, 에이브람, 타미 에이브람
뭐 쿤블라 없어도 되는데 공격진 싹 다 부상이에요. 공격진 싹 다 부상에 펠레그리니 2선에 출전 정지로 오늘 못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파레데스 영입했고 헤나토 산체스 파리 쩌리 자원들 데려왔고요. 리옹에서 이제 자리 못 잡던 아우아르 뭐 가락군이 있죠. 여기에 이제 은디카 크리스텐센. 제가 볼 때는 이적 시장은 이게 거의 다 자유 영입으로 FA로 영입했거든. 은디카 같은 애들 이거 개꿀 영입이긴 해. 프랑크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크리스텐센도 뭐 나쁘지 않은 사이드백 영입이고 아우아르가 능력은 있는데 솔직히 무리뉴 색깔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아기자기한 유형이거든. 무리뉴는 그런 느낌 아니잖아. 헤나토 산체스는 뭐 조금 피지컬적인 부분 좋기 때문에 힘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파레데스는 당장에 바로 선발 들 것 같아. 왜냐면은 마티치가 렌으로 런 때렸어. 렌 그 스타드 렌 리그왕으로 뭐 이번 시즌 같이 한다 해놓고 그냥 지 몰래 협상 때려가지고 바로 런 때려버려가지고 파레데스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누수가 있어요. 이바네즈도 누수 있고 자니올로 최근에 이제 에스턴 빌라로 이적했죠. 임대 이적인가 아무튼 했는데 이게 로마가 지금 다 괜찮은데 일단 수비는 좋아요. 수비 여전히 수비는 이바네즈 나가긴 했는데 은디카 뭐 잘 데려왔고 기존에 이제 또 그 새끼 이름 뭐야 리즈에 있던 애 이름 뭐였지? 디에고 요렌테 또 지난 시즌 잘 자리를 잡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격이 이러면은 전방에 일단 엘샤라비랑 아마 벨로티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난 시즌 로마 경기 자주 본 사람들은 얘네들 나오면은 진짜 골 안 나온다고 보고 경기를 봤었거든요. 뭐 로테이션 돌렸던 타이밍이나 특히 이제 뭐 중간에 뭐 디발라 부상이나 출전 정지나 에브라함 뭐 빠졌을 때 벨로티 선발 뛸 때 보면은 진짜로 그 수비로 가끔 방패로 패거나 수비하다가 한 골 넣어서 이기거나 왜냐면 그런 경기들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로마가 하필 개막전부터 이 공격 쪽에 핵심 자원들이 싹 다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좀 큰 누수로 보이고 살레르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에 새 감독 체제에서 중간에 중도 부임한 감독 체제에서 후반기에 되게 잘했거든요. 그렇지 포항골 여기 제카 좋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이에요. 임대생들 잘했던 임대생들 다 완전 영입 대체로 때렸고 뭐 리베르 은퇴했고 뭐 피용택 나갔고 보나졸리 공격수 한둘 나가고 뭐 몇몇 자원 정리하고 대신 영입은 따로 없어요. 그냥 완전 이적시킨 그 영입이 영입인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부상자는 주전 수비 피롤라, 뭐 브론이나 뭐 다니엘리우츠, 뭐 보히네 대체로 이제 뭐 수비 쪽 자원들이나 뭐 로테이션 미드필더 쪽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이거 정배 로마 개막전 혼님이면 이거 관중 열기는 장난 아닐 것 같긴 한데 시부레 이 공격진을 믿고 가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더 찍기도 엄청나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게 살레르니가 지난 시즌에 세리에가 언더가 많이 떴거든요. 혹시 날파리 새끼 하나가 까불고 있네. 언더가 많이 떴었는데 아니 오버가 많이 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어. 귀신 같은 막 2대1 로마승 막 이런 거 할까봐 언더도 조금 쫄리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찍으라면은 이거를 보고 뭐 오바를 찍을 순 없다.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더만. 로마 지금 일반승에 대한 부분은 신뢰할 수가 없다. 공격진을. 수비는 믿겠는데 공격을 못 믿겠어. 그리고 레체 데 라치오 포항경기 꺼야겠다. 슬금슬금 보면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꺼야겠어. 집중 2대 0이니까 꺼야지. 레체 데 라치오 레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독 교체 있어요. 지난 시즌 레체 감독이 그래도 수비 진득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새로운 감독도 그냥 수비하다가 역습 원툴이에요. 그냥 뭐 똑같다고 봐도 사실 무방해 지난 시즌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레체는 이번 시즌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아웃을 봐야 돼. 지난 시즌 레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2명을 골라라. 여기 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레체도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고
히울만은 그래도 이 새끼 포지션 3선에서 꽤나 알아주는 자원입니다. 팀이 레체였지만 꽤나 알아주는 놈이, 얘 스포르팅 갔나? 여러 빅클럽들도 노렸던 자원. 3선에서 일단은 겁나 많이 뛰고 수비해야 되잖아. 겁나 많이 뛰고 수비력이 좋은 놈인데 둘이 나갔어요. 움티티는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빌드업까지도 많이 관여했었기 때문에 레체는 뭐 누굴 데려오든 뭐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주포 한 명 데려오고 뭐 발랭시엔 그 뭐 데려온 애 있는데 얘는 뭐 오늘 못 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카바 얘가 히울만 대체다 참. 발랭시엔 2부 리그 프랑스 2부 리그에서 데려왔어. 이거 어떻게 말고 얘는 갈아고 있는 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레첸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다운이에요. 기본적으로 감독도 바뀐 상황에서 지난 시즌 멱살 잡고 캐리하던 두 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번 시즌 수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레첸은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큰 아웃, 밀코사가 이제 돈 벌러 사우디로 떠났고요. 엄청나게 큰 손실이죠. 대신 카마다, 뭐 로벨라, 이삭센, 얘는 이제 조규성이랑 같이 몇 번 뛰었었는데 카스테아노스, 뭐 일본 놈 프랑크푸르트에서 FA로 데려왔고, 로벨라 삼선에서 뭐 지난 시즌 몬차에서 되게 잘했죠. 예, 유벤투스에서 임대로 뽑았고, 이삭센 조규성 동료였는데 사이드 공격인데 뭐 재능은 있어요. 탐욕이 좀 심해서 그렇지. 카스테아노스 여러분들 지로나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4골 아실 테고, 어쨌든 영입을 하면서 뭐 여러 보강들을 했습니다. 뭐 전방 쪽도 지금 어쨌든 누구야 그 임모빌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카스테아노스 정도 영입한 거 좋고, 뭐 밀코사 대체를 카마다 갈 것 같긴 한데 다운그레이드긴 해요. 카마다가 지난 시즌 월드컵 이후로 존나 못했거든. 일본 놈들이 지난 시즌 월드컵 때 기대치가 엄청 컸나봐. 월드컵 그 16권 강고토 기적인데 떨어지고 나서 뭐 애들 다 마탱이 갔었어 그때. 이타쿠라코도 마탱이 가고 카마다도 마탱이 가고. 어쨌든 근데 이번 시즌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카마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로벨라 뭐 삼선 주전 로테이션급, 이삭센 패드로 늙었으니까 뭐 그 자리 좀 띄워줄 것 같고 해서 라츠오는 일단 밀코사가 좀 많이 커가지고 좀 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는 애들 괜찮은 애들 좀 많이 데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특히나 라치오는 어쨌든 뭐 공격이나 미드필더보다 사실 수비가 핵심이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지지난 시즌 막판부터 해가지고 수비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 맨키로다가 잘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그냥 이적 시장만 봐도 어디 승 볼지 알겠죠 여러분들. 라치오 승 봅니다. 지금 정도의 레체, 지난 시즌 라치오가 레체 2번 다 못 이겼거든. 2번 다 못 이겼었는데 지금의 레체는 지난 시즌이랑 좀 다르다. 라치오 사이드로 봅니다. 이 정도 배당이면은 뭐 주력까진 모르겠어도 갈만한 것 같다. 이게 첫 경기들은 항상 분석이 길어서 우디네세, 뭐 자라가, 제무라, 뭐 브레네르, 루카, 라우세, 베카우, 우도지에, 마켄고, 얘는 중간에 나갔으니까 로베르토 페레라. 일단은 나간 애들도 좀 솔직히 좀 크고요. 영입한 애들도 나쁘지 않아요. 베카우 주전 수비 나왔고, 우도지에 토트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잖아. 뛰는 거 보면은 우디네세 때도 거의 에이스까지는 아니어도 측면 공격의 핵심이었어요. 윙백이긴 합니다만. 로베르토 페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디네세 간판 미드필더 존나 잘하는 놈인데 지난 시즌도 잘했는데 FA로 나갔고 어디 갈지 모르겠네. 얘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어쨌든 했고, 자라가 빌바오 로테이션급 미드필더 뭐 쓸만하기는 해요. 제무라 지난 시즌 본못에서 사이드백 나쁘지 않았고, 솔직히 브레네르가 이제 그 MLS 신시내티 주포예요. 신시내티 잘하잖아. MLS 거기 주포 잘해. 키는 작은데 뭐 브라질 출신이라 개인기 나쁘지 않고 약간 섬세한 스타일, 약간 드리블러 느낌의. 루카는 이제 아약스 유스 출신으로 기억하는데 뭐 키가 2m예요. 베토랑 루카 쓰면은 뚝배기 하나는 지기긴 하겠다.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인데 조금 애매하긴 해 솔직히. 일단 로베르토 페레라 빠진 게 우도지에도 그렇고 일단 나간 애들이 좀 크긴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대체해줄 수 있을지나 뭐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공격은 확실하게 플러스인데 브레네르 룩하면은 미드필더나 이제 사이드백 쪽에서 이게 어느 정도 커버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베는 콰드라도랑 디마리아 나갔고, 이제 콰드라도 자리에 이제 티모시 웨아 미국 국대.
지나친 릴이었죠. 리그왕은 항상 헷갈려. 릴이었나? 릴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요. 데려와서 뭐 요 정도 느낌에 최근에 또 블라우비치가 첼시 이적설에 갑자기 또 급물살 좀 타는 것 같더라고. 좀 시달리고 있는데 부상자 보면은 여긴 다 장기 부상자야. 마시나 에보세 수비 쪽 자원들 다. 근데 뭐 우디네스는 수비 자원이 좀 많아요. 뭐 시모네 파푼디 얘는 이제 어린 놈이라 사실상 뭐 재능은 있는데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기 애매하고 데울로페 장기 부상. 그 영입한 브레네르도 지금 못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고 유베는 데실리오, 보누치, 베테랑 수비수들 모이스킨 못 나오고 히아카 뭐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기 밀리크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양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디네세 경기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개언더, 어떨 때는 개오바. 지들 그냥 마음대로야. 일관성이 없어 우디네세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우디네세 4대도 안 맞고 뭔가 못 맞추겠다고 분석이 안 된다고 이 새끼들 그랬었는데 올 시즌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근데 뭐 지금 부상자 쪽에서도 뭐 그나마 영입생인 이제 브레네르 정도 빠져 있는 거 말고는 큰 누수까지는 없는데 당장에 얘가 뭐 주포는 아니었고 베토는 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뭐 로베르토 페레라 빠지긴 했어도 지난 시즌에 또 로브리치랑 사마라지치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우디네스에서 경험치 먹으면서 원래 한 2년 전만 해도 둘 다 백업이었었는데 그랬던 부분과 유벤투스가 어쨌든 계속해서 감독 이름 뭐였죠? 알레그리 감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골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유벤투스가 이제 좀 이기는 그림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하나 넣고 뭐 수비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좀 찍기 좋은 경기가 아닌가. 지금 당장 원정 유벤투스나 뭐 전체적인 전력적으로 봐도 유벤투스는 제가 볼 때 잘하려면 포그바가 살아나야 돼. 포그바가 살아나지 않으냐 계속해서 중원 삭제야 이거 뭐 중원에서도 뭐 특별히 맥켄이 임대 복귀한 거 말고 특별히 뭐 없고 전방에도 지금 뭐 부상으로 몇 명 빠져 있어서 진짜 블라우비치 한 명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지난 시즌 디마리아가 미친 크로스나 어시스트로 한두 건씩 해줬잖아. 그것마저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원정인 거 좀 감안하면은 비등비등하게 간다고 봅니다. 그냥 한 골 더 넣는 팀이 뭐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에서 무승부 그냥 툭 찔러 넣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지? 11번째라고? 랑스테렌 랑스 제가 지난 경기 때 브레스트 그 경기 제가 분석을 본 분석 때 안 했어가지고 그때 제가 랑스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브레스트 프렘 본다고. 근데 분석 안 했어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세코 포파나 오펜다 포파나는 축신이에요. 축신. 그냥 경기 보면은 존나 잘해. 지난 시즌부터인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그냥 거의 축신 모드였거든요. 뭐 드리블도 좋아, 패스도 좋아, 뭐 약간 야야뚜레 보는 느낌의 야야뚜레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어쨌든 그랬고 오펜다는 라이프치히가 있죠. 상당히 약간 골 기복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좋은 공격수인데 나갔고 그러면서 뭐 디우프나 뭐 길라보기 뭐 와히 뭐 몇 명 영입했는데 일단 와히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인가 오피셜 뜬 것 같은데 어젠가 이적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오피셜이 뜨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어젠가 오늘 떠가지고 일단은 랑스 오펜다 대체자가 와히예요. 지난 시즌 몽펠리의 주포 몽펠리에 지난 시즌 화끈했잖아. 주포가 와히인데 어쨌든 바로 투입될지는 좀 모르겠고 당장에 일단 뭐 디우프 이런 애들로 세코 포파나 공백 못 메요. 포파나는 제가 볼 때 진짜 누굴 데려와도 공백 못 메울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이 흔치가 않거든. 지금 해외 축구판에 야야뚜레 같은 스타일 없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대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경기 브레스트한테 물론 원정 랑스가 솔직히 별로 잘 못하긴 합니다만 제대로 힘도 못 썼어 진짜 랑스가. 힘도 못 쓰고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뒤집혔잖아.
실제 경기 내용도 안 좋았고 PK골인가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런 부분이고 렌은 지난 경기 제가 분석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임대 복귀한 뭐 에캄비나 뭐 몇몇 자원들 하마리 트라우레 주장이었던 뭐 이런들 나가고 뭐 로테이션급 자원 몇 명 나가긴 했습니다만 뭐 엔조르페나 뭐 블라스 같은 기존 리그왕 중위권 내지 중하위권 팀들 에이스 자원 되게 갈았고 있는 애들 뭐 요런 애들 잘 영입했어요. 그리고 마티치까지 참 아까 로마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죠. 마티치까지 데려오면서 중원이 엄청나게 세. 지금 이선 자원들도 엄청 세고 이거 테리어까지 돌아오면은 렌이 제가 볼 때 꽤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훨씬 강해. 지난 시즌에 제가 강팀 중에 렌이 제일 약하다, 제일 믿으면 안 되는 팀이다. 리옹은 그 밑에고 심지어 어쨌든 뭐 랑스, 렌, 릴 뭐 해가지고 강팀 중에 제일 믿으면 안 되는 데가 렌이라고 했는데 올 시즌은 제가 볼 때 렌이 제일 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랑스 같은 경우 영입한 아유나위 뭐 출전 정지 빠져 있고 뭐 캐봇이나 뭐 사드 불투명 공격 쪽에 미드필더 쪽에 뭐 이렇게 결장이 있고 렌은 테리어밖에 없어요. 뭐 장기 부상에 빠져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라 저는 렌이 최근에 랑스 상대로 되게 약했거든요.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나 그럴 거야. 근데 지금 정도 특히 랑스가 와히를 이제 막 영입했기 때문에 오펜다에 완벽한 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소토카 직전 경기 봤을 때 막 소토카 톱으로 돌려쓰고 막 이러더라고. 지금 라인업이 특히 최전방하고 2선 정상이 아니야. 렌이 할만하다라고 봅니다. 렌 프렘 보고 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긴 기본적으로 보면은 윌리엄 카르발료 계속 부상 중앙 쪽에 그리고 애니키 직전 경기 부상당했고 얘 드리블 좋아요. 사이드 쪽에 나빌 페키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선에서 드리블도 좋고 킥도 좋으네. 에이티는 뭐 계속되는 수비 쪽에 만다바나 뭐 히메네즈 뭐 코리아 추가로 부상당했고 중앙 펠릭스는 어떻게 될라나. 여기 코케가 직전 경기 시작하자마자 부상 빠졌나 그랬던 것 같고 하면서 뭐 누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베티스의 공격 쪽의 누수가 커요. 페키르가 점점 베티스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여전히 그래도 중요 자원이야. 이스코가 풀타임을 출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런 또 이선 쪽에서의 부상은 베티스의 공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홈에서의 베티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빌 거예요. AT가 안 진다고 봅니다. 솔직히 무승부에는 좀 고민했거든요. 근데 AT 마드리드 햄무는 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햄무 쪽을 보면서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무승부로 여기까지 보고요.